안녕하세요. 이찬영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회고요. 전반적으로 좀 정리하면서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평생 학습자의 공부 방법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는 중국에 오래 살다가 왔어요. 그런데 철저히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그 중국어 실력이라는 거는 그 외국에 있던 그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부에 들인 노력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현지에 산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실제로 중국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혼자 학습이든 아니면 중국 사람과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하든 그러한 그 학습의 과정을 밟지 않으면 차라리 국내 현지에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 것만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산 기간이 오래된 것이 곧 그 사람의 그 언어 실력, 그 나라의 해당 언어 실력이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가 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실력이라는 것도 오직 공부를 해야만 늘고 그 실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성장을 해야, 그래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더 나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또 무엇을 하려 하든 실제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서 그 상황에 필요한 어떤 것을 습득하고 이전에 내 지식과 버무려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 책의 제목이자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가 왜냐하면 다 평생 학습자잖아요. 이제 인생의 주기가 전에 예를 들어서 3, 40년 전에는 60세, 70세로 끝났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기대 수명이 남자도 거의 80살에 도달했고요. 여성은 이미 86세, 87세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웬만하면 건강관리를 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잘 관리를 하면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직업 개념의 그런 일에서 직장의 범주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오히려 점점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50세 정도 되면 대기업에서는 일단 물러나는 추세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50년 그 이상의 시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어떤 능력을 갖추어서 그 상황에 맞게 실력 발휘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또 부가가치를 얻고 삶의 또 의미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을 읽고 이 책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몇 가지 그 학습의 단계들을 좀 다시 정리해 보면서 이 책을 마쳤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인출을 많이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출하는 연습을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단 학습을 한 후에 그걸로 종료하지 말고 그 배운 내용을 기억에 의존해서 한번 떠올려 보는 작업을 하라는 얘기죠. 이때 이제 자체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에 따라서 답을 해보는 그런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익히 알고 있다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뒤섞어서 연습하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어 회화를 학습할 때 문형별로 읽고 암기하고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읽고 학습하고 제법 실력이 는다는 그러한 성취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 되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을 만났을 때 상황별로 혹은 문법별로, 시제별로 그렇게 그 사람과 대화해야 될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용적인 그러한 방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보다 각 문형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 대처하려면 뒤섞어서 연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는 시간을 두고 인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되 바로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참 뛰었다가 뭐 시험 전에 필요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꺼내서 인출하는 것, 복습하는 것보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지혜롭게 복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복습이라는 것은 모든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습이라는 게 이제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복습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있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바로 이 곡선인데요. 하루, 이틀, 3일에 따라서 기억이 급속도로 감퇴를 하죠. 하루 30분만 지나도 거의 50%가 기억이 소실된다라고 이 표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루가 지나면 거의 40%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억이 소실되기 전에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주면 다시 기억이 복구되고 장기 기억화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날 때, 일주일이 지날 때, 그리고 한 달이 지날 때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해주면 좀 더 필요한 시점에서 좀 더 쉽게 해당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마지막으로 어렵게 공부하라라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었고요. 어렵게 공부하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쩌면은 누구나 피하는 그 방법이 바로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가장 부담 없는 쉬운 방법이 뭐죠? 가장 부담 없는 쉬운 방법은 우리가 모두 선호하는 눈으로 읽기, 그리고 강의 듣기, 뭐 그런 거일 수 있어요. 부담 없죠. 그냥 눈으로 보고 있으면 되니까, 그냥 앉아서 듣고 있으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방법이야말로 정말 효율이 낮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많은 학생들도 사실은 이제 그것이 단지 부담이 없다는, 쉽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마치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바로 이제 길거리에서 식사를 하고 학원으로 직행해서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하다 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이 바로 이제 부담 없는 쉬운 방법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또 하루 종일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풀이하고 영어 해석하는 것을 보았는데 또 저녁에 또 학원 선생님이 문제 풀고 또 영어 독해하는 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고 있으면 이해 다 되는 듯 하죠. 굉장히 잘 풀고요. 다 독해를 잘합니다. 그리고 나도 할 것 같죠. 네, 그때는 머리가 끄덕여지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내가 실제로 해보려면은 내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시간 버리고 몸 버리고 돈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결코 그렇게 학원에 목매지 않더라고요. 예, 반드시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실제로 공부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학원을 절대 안 다니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것만 지혜롭게 활용한다는 것이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가장 어려운 방법일수록 학습 효율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 가장 어려운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 뭐 설명해주기, 토론하기, 그리고 내 주장을 글로 써보기, 그런 방법일 겁니다. 귀찮죠? 어렵죠? 그러나 그런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소수만 이렇게 하고 그 효용을 또 소수만 누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뭐 학습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운 내용들이 야, 이거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죠. 저부터도 이제 이 책을 읽은 것이 어떻게 인생의 후반전을 효과적으로 잘 살까, 또 학습을 할까, 그래서 내 경쟁력을 높일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었고요. 독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배를 탄 평생 학습자인 거죠. 책에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생성, 그러니까 인출의 방식으로 한 가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작가 존 맥피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글쓰기 방식, 글을 씀으로써 학습하는 방식에 대해서 책에 나오고 있는데 이분의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맥피 작가의 말에 따르면 그가 쓰는 초고는 내뱉다시피 한 최악의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쓸 때, 어떤 문장을 쓸 때 무조건 초고를 먼저 쓰는데요. 초고를 쭉 써나가는데 그 초고라는 것이, 그 질이 형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초고를 다 쓸 때까지는 글쓰기는 실제로 시작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퇴고 단계에서, 다시 편집 단계에서 작가는 글을 정교하게 다듬고 완성도 높은 품질의 문장으로, 그리고 책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의 학습 과정이, 그 작용이 마치 이 작가가 글을 쓰는 방식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학습이라는 것이 그냥 무슨 자료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교과서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책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읽는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작가가 초고 작업을 하듯이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쭉 읽고 또 학습하고, 그것을 퇴고 과정을 겪듯이, 작가가 편집 과정을 겪듯이 다시 한번 재학습할 때 더 내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 그 학습한 내용을 자신만의 어떤 표현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고, 사실들을 연결하고 선명하게 만들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과 연결함으로써 학습이 실제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지식이 내 것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에 숙달하기 위해서는, 통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씨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이 학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목만 정리를 해보면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성인학습에 있어서 첫 번째, 인출하는 연습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뒤섞어서 연습을 하라. 세 번째, 시간을 두고 인출하라. 네 번째, 어렵게 공부하는 방식을 택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과 같이 책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책으로 묵상 독서 내용을 같이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